기자쇼 만종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 관련된 소식 후속 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홍 씨의 부모가 이제 증인대에 선다는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위증을 하지 않을까 제가 우려되는 말씀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위증을 했을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그럴 가능성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취재 내용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수홍 씨,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7차 공판이 열렸고 박수홍 씨의 막내 동생, 친동생이 등장을 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단은 모두 큰형 때문에 이루어졌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박수홍, 즉 둘째 형의 공이 크고 박수홍이 큰형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핏줄 중에서 처음으로 박수홍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죠. 자, 그리고 다음 재판 오는 10월에 열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아버지는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검찰 조사 단계에서 아버지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이때도 장남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피고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으로 아버지를 증인 신청할 거란 거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의외였습니다. 왜 의외였을까요? 어머니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이 아니었어요. 아예 조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죠. 이번 횡령건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친형 측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도 어머니가 증인신문 대상이 아니었기에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렇기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은 계속 박수홍 씨의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장기 출연을 해서 대중에게도 익숙한 인물이고요. 친형 부부의 횡령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수홍 씨가 스스로 먼저 하차를 해서 어머니가 결국 따라서 하차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하루빨리 이 사태에서 어머니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 박수홍 씨는 어머니를 보호할 목적으로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빠르게 본인이 자진 하차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친형 측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머니를 증인 신청했을까요? 이에 대한 생각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 형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가 모든 박수홍 씨 개인재산 관리를 다 했다라고 그 주장을 또 보강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주 목적으로 보이고요. 참고인 조사를 안 한 사안에서 증인 조사를 하면 검찰도 질문을 처음부터 다 하고 형측에서도 처음부터 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좀 증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큰 틀에서의 방향은 아버지가 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건 바로 위증 가능성입니다. 아버지는 일관되게 장남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마주친 박수홍 씨에게 물리적 접촉을 가하기도 했죠. 자, 지난해 10월 검찰 출석 후에 아버지가 SBS 연예뉴스와 만나서 나눈 인터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횡령했다는 거, 그거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다 가져다 줬다. 수홍에게 현금으로 한 달에 3천에서 4천만 원씩 30번에서 40번 갖다 줬다. 직원들 채용해서 월급 몇 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그것도 내가 다 뽑아서 갖다 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BS 연예뉴스에서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한 증빙을 갖고 있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휴대폰을 바꿔서 없는데 그 전 휴대폰을 잘 보면 있을 수도 있다. 전 휴대폰을 이번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보여주면 돼요. 근데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인즉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부친은 똑같은 아들인데 박수홍 씨가 그렇게 절규할 때 안쓰럽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불쌍하냐? 걔가 배신을 하고 도망가서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게 맞는 거냐고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10월에 증인대에서 위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니 역시 장남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말한 게 모두 맞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올데스타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증인 전에 먼저 증거 인멸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친형 역시 구속기한을 넘겨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아버지가 그 전 휴대폰을 잘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이 휴대폰에 나온 내용이 불리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거를 인멸했다. 이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간의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가족 간의 범인은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내 가족,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가족의 범인을 숨겨줬다. 이거는 범인은닉죄가 성립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증거를 인멸했다. 이거 역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위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친족 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 역시 처벌받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가족이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는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증의 경우는 다릅니다. 위증의 경우는 일단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이상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은 국가의 사법권을 보호하는 데 그 법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증을 한 이상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위증을 해도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 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증은 다르다는 겁니다. 위증의 경우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죠. 그래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위증죄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위증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여기서 모해 위증죄가 뭐냐? 이 모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형사사건의 피고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 모해라는 건 모략이나 모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만에 하나 부모가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장남을 두둔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이 경우에는 모해 위증죄까지도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전제사항이 뭐냐면은 친형에게 횡령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위증이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법원이 봤을 때도 친형이 횡령한 게 아니다. 죄가 없다. 그럼 부모가 장남을 두둔하는 거는 사실이겠죠.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증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머지 하나의 전제를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친형, 큰형에게 횡령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모가 증인대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우리 큰아들은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박수홍이 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위증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어머니의 갑작스런 증인 신청. 이거에 대해서 박수홍 씨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안타깝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운 우리 새끼에서 본인이 자진하차, 빠르게 하차한 건 역시 어머니가 더 이상 출연하지 않고 어머니를 향한 대중의 화살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수홍 씨의 현재 심경은 어떤지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로 대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동생분이 또 양심선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적어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그 형인 피고인 박진웅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줬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신 분이어서 참고인 조사 때도 조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결국은 피고인 박진웅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향후 10월 진행될 이 아버지 어머니의 증언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이 2개월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역시
계속적으로 저희 올드스타가 취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